자, 오늘 포스코 DX가 보시는 것처럼 이 넥스트 거래에서 갑자기 더 추가적인 하락으로 또 많은 또 하락세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보면 윗꼬리가 달린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 가까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단기적인 고점 신호는 분명히 나오긴 했거든요. 이 주가의 가격이 한 번 더 고점을 뚫어줬지만,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RSI 고점이 하락에 나오는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분명 하락이 나온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지금 왜 이런 하락이 나오고, 또 오늘 코스피가 상당히 크게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네. 미 선물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고, 프리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죄다 파란불이죠. 그리고 한국 iShares ETF 시장도 4.5%가량 하락이 나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코스피 종목들은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코스피 종목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고, 오늘 그런 저점에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과열됐던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조정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또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자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포스코 DX는 오늘 기관들이 좀 매수하긴 했네요.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보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종목, 그러니까 이 하락을 이끌었던 게 뭡니까?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죠.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한 급락, 그리고 전 세계를 주름 잡았던 반도체 AI가 과연 곧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일단 외인들의 매도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신한투자나 기관들의 매도도 있었지만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같은 그런 외국 창구들의 매도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볼 때 과연 이 코스피는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이 코스피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포스코 DX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걸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생길 겁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주말간 뭐 젠슨왕이 우리나라 방문을 하면서 AI 또는 이 AI와 로봇 또는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또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급등이 나오면서 포스코덱스도 같이 올라가는 그림이 있었고, 2차 전지 플러스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AI에 대한, 또 어떻게 보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딱 포스코덱스가 정말 딱 어울리는 기업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 포스코덱스가 오늘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들보단 그래도 강세를 보인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는 건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추세를 하방으로 다시 장기적으로 만드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지수가 어느 정도만 횡보 구간을 가거나 뭐 살짝 눌리거나 해도 괜찮아요. 혹은 살짝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분배됐던 그런 수급들이 여러 가지 섹터로 저는 분산될 거라 봅니다. 그 중심에 저는 포스코 DX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요. 최근 거래량만 보더라도 이전 거래량보다 확연하게 늘어나는 이런 관심도를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끌고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현재 읽고 나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또 시장에 대한 뭐 반전을 일으키는 건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이번 주는 별게 없어요. 중요한 게 없는데, 이제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막 빅테크 기업들이 막 자기들 돈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다가 이제서야 막 채권을 좀 발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단기적인 노이즈를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궁금한 건, 그래서 포스코 DX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거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차트를 좀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포스코 DX. 포스코 DX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으로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상당히 크게 움직일 거라고. 그리고 이 장기적인 파동으로 볼 때 저는 이전 저점 단계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분명 저점 이탈이 나오지만
여기 단계에서 저점 이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RSI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 자리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또 타점을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파동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단계에서 우리가 이 짧은 여기 단계에서에 대한 간단한 3파동 고점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 추세라는 건 항상 이런 등락폭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등락폭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는 50% 수익 볼 때 정말 100%까지 수익을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누구는 100% 수익을 볼 때 200%대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대응은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또 매수를 할 만한 타이밍이나 우리가 진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올 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알려드릴 거고요. 혹은 영상을 빨리 짧게 찍어서라도 알려드릴 텐데 근데 중요한 거는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이 영상을 보거나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방송을 키기 전에 먼저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문자로 먼저 알려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확한 매수나 매도 타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변동성이 있으면 한 4번 정도 나올 거고 없으면 2번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포스코 DX의 포스코 DX의 포스코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포스코 DX의 포스코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과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요.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관점을 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가끔씩 막 쿠폰, 뭐 커피 쿠폰 이런 거 보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거는 제가 절대 일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마음은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이거 다 처리해야 돼요. 받으면 아시겠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달라는 거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포스코라고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가끔씩 저한테 아니 너가 그렇게 포스코 DX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데 뭐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혼자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코인도 해요.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요. 바빠요. 이거 하나 타점 공유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증시나 코인 또는 국장, 우리나라 시장, 우리가 잡아나갈 만한 또는 알아야 되는 시장에 대한 흐름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는 저희 구독자방에서 계속 소통을 해 나가고 있어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 링크도 보내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인생은 또 세옹지마 아니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을 못하던 시절에 빚도 정말 많이 져보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재무제표 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따라서 매도하고 이러다가 진짜 손해를 많이 봤거든. 근데 이거를 반전시켰던 게 바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또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또 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정말 인생에 또 우리가 도움될 수 있는 인생의 드라마를 여러분들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같이 해 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테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면 외로워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고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